XSFM입니다. I, D, W, K. 저는 지난 주말에 야구장에 가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고 팬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사은품을 준다던 응원팀의 부스를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개인정보를 도둑질 당해본 경험이 너무도 많은 한국인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기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더군요. 사은품 생각도 자꾸 나고요. 구단은 그냥 호의로 시작한 판촉 행사였을 텐데 외면하지 말 걸 그랬나 싶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떠올라 분해대인 아이처럼 피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4월 첫 번째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국에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를 주말에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이용상 임수석에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번호 참 수집하는 거 사소한 재물에 이끌려서 이런 걸 쓰고 나면 나중에 쓰지도 않을. 예, 그러면은 정말 어김없이 뭔가가 날아옵니다. 바, 하트, 카, 하트라. 높은 배, 하트, 당, 예, 하트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조심해야 된다. 저 목동구장에 갔는데, 시즌 오프너에 갔는데, 그걸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팬 인증하면 뭘 준다고. 네. 그래서 바깥 양반 신나게 받아왔길래, 네. 그거 왜 받았냐고. 그래서 저는 안 받았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바깥 양반하고 문자 이렇게 오는 거, 비교해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죠. 네. 저는 요새 광고 거의 안 받거든요. 네네네. 포털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직원이 죄가 어디 있어요. 죄 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정은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지은 죄에 따라 부역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수준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포털에서 언론 담당 말고 다른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네. 환경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 받으면 좋잖아요. 좋은 거야, 되게. 이런 분들은 언론 다루는 이제 포털의 파트를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남의 부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큰 회사에서. 네. 그리고는 자꾸 포털만 죄인으로 몰아간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면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죄 짓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요.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조현아, 따옴표. 피폐해진 상태, 따옴표. 항로 변경 무죄 주장. 죄진 사람이 피폐해졌는데 네. 항로 변경이 무죄예요? What? 뭐지? 나는 피폐해졌다. 살인 무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쌍용차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했더니 쌍용차 고용된 사람들이 노상방뇨한 거 이런 거 쭉 찾아가지고 유죄. 무슨 죄가 없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매우 건강함. 예. 유죄. 저 사람이 나쁘지만 초췌하다. 초췌하고 조실부모하여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번 주 일요일에 조기축구에서 2골 기록. 유죄.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거 뭐야? 똑같이 포털탑에는 세월호 참사 위자료 1억, 단원고 학생 배상금 따옴표 약 4.2억 따옴표 이런 소리가 나와 있어요. 이 소리를 언론들이 여권의 정치가들이 왜 뿌리는지는 다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들으면 화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도 아니니까. 웃긴 건 저런 류의 제목을 내용이 다를지라도 붙이고 있는 포털이 언론 환경이 이상해진 데 자기들 탓이 없다라고 말할 방법은 없다. 포털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다만 포털은 늘 조심하자. 네네네. 가스처럼 쓰자. 보일러처럼 쓰자. 참 네이버 검색 엔진의 형편없는 성능에도 불구하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외부로 검색을 막아놓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내부에 있는 자료를 네이버 이외의 검색 엔진에서 이제 검색이 안 되게 해놓는 고전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럴 때만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쇼핑 최저가 볼 때만 이용해요. 근데 예전보다 다른 찾아주는 데들이 네네. 더 많이 찾아가지고 네네. 요새 예전처럼 많이 이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네. 어제 이 시간에 사학을 치고 싶으면 그 끝에 누가 있는지 파악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털에서 보는 기사에 흥분하시기 전에 이 기사는 누가 썼고 누가 올리는 걸 허락해줬으며 누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나.
잔악계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사학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학재단이 없어서 사회 분위기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혹은 이제 사학법을 만질 수 있을 만큼의 사회 분위기가 80년대에든 90년대에든 2000년대에든 우리나라에서 됐으면 네. 재벌도 이렇게 용인해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나라가. 그렇죠. 그랬으면요. 저 몇몇 배를 찔러가지고 드러내서 문제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의 학부모들이 혹은 우리처럼 이제 앞으로 애 낳아서 키워야 되는 사람들이 애 대학 못 보내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백투더퓨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거 하나 해결했더니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도적질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작은 도적질을 박리담회로 많이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들인 예. 몇몇 사례들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요. 2015년 4월 첫 번째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일병, 너 요새 살 빠지고 몸 좋아졌네. 비결이 뭐냐?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확 달라졌는데. 아닙니다. 아, 자식 좀 가르쳐 줘봐. 아닙니다. 이 X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아임닭 먹는단 말입니다.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랑 스테이크, 현미가 들어간 닭가슴살 큐브까지 한번 먹어보면 절대 다른 거 못 먹지 말입니다.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광고와 생활. 아임닭 공식 쇼핑몰에서 지난주에 알려준 대로 가입시 추천인으로 XSFM을 눌렀는데 왜 할인이 안 되느냐? 역시 나는 운이 없지 이럴 줄 알았다. 이 나쁜. 네, 심지어 따져주신 분이 없었지만 되게 슬퍼요. 예, 알아봤습니다. 했다고 했는데 이거 할인 안 된다고 따져주는 분이 없었어요. 이게 다 착했거나 예. 아니면 무관심이다. 네, 알고 보니 홈페이지 구축 시 추천인 저장 버튼을 홈페이지 구축 시 추천인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한다거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를 더 읽어봅시다. 2명 이상의 추천인을 입력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었으며, 네. 아, 홈페이지 구축 시에 발생한 문제? 네. 아, 추천인 저장 버튼을 따로 눌러야 되든지, 아니면 추천인 2명 이상 안 받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 사람 못 등록하게. 네네네. 네. 현재 대부분 해결하였습니다. 네. 회원 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 입력창 옆에 추천인 아이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이미 가입을 새로 하셨거나 한참 전에 가입하여 오랫동안 아임닭의 제품을 구매해 오신 분들입니다. 직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아임닭 @아임닭을 검색하여 나 가입했고 아이디가 이거다. 나 XSFM 듣고 왔다. 따져주시면 개별적으로 일일이 처리해주겠답니다. 그렇답니다.
imdak@wiseux.com. 와이스. wise. 와이즈. wiseux.com. imdak@ 골뱅이 y 몇 번을 네. wiseux.com으로 메일도 받습니다. 네. 오늘부터 심지어 원래 가격도 오늘부터 인하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대요. 예. 그래서 먼저 사신 분들 낭패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앞서 말씀드린 이 장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은 안 그래도 인하된 가격에 할인을 또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세심하게 관찰하셔야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할인 제대로 못 받은 거니까요. 남들보다 네. 싸게 사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비앤원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장사가 잘 되면 기업은 할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인한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근데 이거 할인 받으시느라 네. 실수해가지고 몇 번 고생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할인 받으려다가 잘 안 되면은 되게 내가 찌질한 바보 같고 근데 아닙니다. 준비를 잘못한 아임당의 잘못이다. 홍군형을 내려라. 네. 지금은 다 처리했다. 지금 네네. 일일이 다 처리 안 됩니다. 따로따로. 네네. 예. 우리 황야일이님 무슨 말만 하면 댓글 다는 거 보이시죠? 예. 일일이 처리해 준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조건 말을 걸어주시면 자주 드실 거면 부디 그래주세요. 보장된 권리니까요. 네. 이제는 아임닭 홈페이지에 추천인 가입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며 그 외에도 가입하신 뒤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1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는 사실도 새로 알려드립니다. 잘 적용하면 소셜 커머스보다 쌉니다. 할인을 쭉 깔아놓고 안 알려주는 이런 나태한 행정. 슬로우 뉴스와 함께하는 시사 되새김질. 말씀드렸던 대로요. 박리담회하는 좀도둑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느 나라 좀도둑입니까? 한국 좀도둑입니다. 네. 물론 본사는 다른 데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본사가 좀도둑이 다른 데 있어. 좀도둑이고요. 박리담회는 얼마나 했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2,406만 건 정도의 도둑질을 이런 식만 해도 2,400만 원인데 네. 1원보다는 비싸게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00원이다, 1,000원이다. 눈덩이 그럼 커지죠? 네네네. 예. 그 정도 한 모양입니다. 이런 유능한 좀도둑의 이야기를 네. 슬로우 뉴스가 다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랜만에 저희 지금 방송 기준으로 뭐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도 네. 하나도 변하지 않으신. 네. 네. 오렌지족 무형문화재. 그게 뭐예요? 네. 1990년에서 시간이 멈추어 있는 사나이. 그 아저씨 안 들으셨군요, 그동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주변에서. 그런 단정하면 오렌지족이 아니여, 이놈아. 그렇죠. 예. 수십 년 뒤에도 이 콘이랄 것이 네. 확실시되는 슬로우 뉴스의 민노 씨 편집장께서 네. 오랜만에 XSFM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간단히 해명을 드리면 네. 그 오렌지족 패션 있잖아요. 제가 벼룩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네. 오래된 옷이 많아요. 그 2호선 거기 뭐죠? 동묘역. 바뀐 동묘역. 동묘압역. 예. 6호선 동묘역. 네. 예. 거기서 아주 주로 패션 쇼핑을 하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옷들이 유통되는 옷들이 90년대 패션을 완벽히 복원하기 위해 벼룩시장을 뒤지고 네, 민노 편집장께서 예, 동묘압역의 상인들 욕보이셨죠? 그런 옷만 파는 줄 착각하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안 그래요? 거기 요즘 옷도 많아요. 네. 요즘은 살이 쪄갖고 자주 못 가고 있는데 네. 아무튼 거기서 옷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옷이 굉장히 싸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네. 무형문화재 민노옹을 모시고 오늘 들어볼 이야기는 거대 좀도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홈플러스 얘기를 오늘 할 건데 이름이 성이 홈씨의 이름이 플러스라는 도둑이에요. 티브로드 뉴스 서울
2015년 3월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행위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분쟁 조정신청인은 홈플러스 경품 행사 응모한 소비자 521명입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에 1인당 50만 원, 개인정보를 사들인 보험사는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33명의 소송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홈플러스 사건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지만 지금 제가 가장 강조를 우선 하고 싶은 것은 이미 또 잊혀지고 있다. 이미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어떤 지금 반응, 정보를 도둑맞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건대 그다지 겁내하지 않는 것 같다. 아, 처음부터 스포일러를 막 해주고 계세요. 이 종도들이 훔쳐간 것은 정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예, 간단히 홈플러스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정보 유출 사건과는 굉장히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홈플러스의 관계자들이 정보를 사업의 일환으로 팔아먹은 거죠. 예전에는 그냥 유출이 됐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유출이 아니고 팔아먹은 겁니다. 매매를 한 이 거죠. 업체는 그럼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수익에 세금 낼 때 찍는 수익에 보태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도둑질을 해요? 예. 멋지다. 오션스 홈플러스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면서 무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사건이죠. 이게 정말 과격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보이는 게 사고로 유출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그렇게 유출되면 유출당한 니 탓으로 끝났죠, 대체로. 근데 그죠. 이게 이번에 죄질이 왜 다른지를 편집장님이 민호 편집장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진짜 회사가 돈 벌려고 유출시킨 놈들이 돈 벌려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게 처벌 안 되고 넘어가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기존에는 어쨌든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실수를 했다. 우리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근데 형법에서도 죄를 벌주는 형법에서도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게 과실과 고의. 네. 너는 실수로 그런 거니? 아니면 네가 일부러 그런 거니?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필연적 고의. 네가 일부러 그런 거면 내가 너를 좀 더 많이 혼내주겠어.가 이 형법이죠. 미필적 고의? 유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 완필적 고의. 홈플러스 너무 고의. 홈플러스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정보 유출 사건과는 구별되게 홈플러스의 영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고 4년 동안 23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거죠. 고객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팔아먹음으로써 와 좋다. 200억이나 231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야 이거 231억 그게 그렇게 팔리기 시작하면 저 배추 고추 팔고 싶지 않지. 그러게요.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홈플러스 사건이 잊혀지고 있다고 제가 초두에 스포일러라고 말씀하셨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홈플러스 사건이 있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요? 아닌가? 못 들으신 분들 많아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기업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유출되잖아요. 그렇죠. 홈플러스도 그래? 그러고 말았을 수 있어요. 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도는 많이 됐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에서도 기소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소송단을 모집을 해서 얘네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혼내주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몇 명인지 아세요? 실제 피해자가? 실제 지금 추정을 하는데 일단 홈플러스의 회원이 1,600만 정도라고 해요. 1,600만. 1,600만 정도인데 피해 건수는 2,400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달리 구별이 돼서 달리 조합이 돼서 각각 이를테면 좀 정보 가치가 높은 A라는 사람도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정보 가치가 조금
낮은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민번. 예, 그런 것들을 다양한 곳에 10여 개의 보험 회사들, 금융권에 팔아먹었다라는 혐의인데 아직 뭐 확정 판결이 난 거는 아니라서 혐의인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것은 어디에 그런 팔아먹었는지 이를테면은 작년에 그 신용카드 3사에서 뭐 1억 건인가 넘게 유출되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 이를테면 뭐 손석희홍께서도 나도 털렸다. 대통령. 뭐 다 털렸다. 네. 그러면서 방송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네. 이 사건과 또 구별되는 홈플러스 사건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가 뭘 털렸는지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홈플러스에서. 진짜요? 예. 야, 이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줬네요, 홈플러스가. 이 홈플러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버팅기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언론들이 나를 때리고 있는데 이 지금 소나기를 피해서 또 망각으로 사람들은 돌아가잖아요. 있잖아요. 되게 쉽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너무 막 익사이팅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겠지? 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겠지? 제가 주변에 그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라면 어떡하겠니? 이 사건. 네가 지금 홈플러스 변호사야. 너라면 어떡하겠니? 범죄자의 심리. 내가 양심을 저버리더라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뭐 홈플러스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면은 나는 좀 버틴기라 정보 주지 마라 라고 조언을 할 것 같다. 그렇죠. 내 이름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절대 내 이름을 까면 안 되는데 내가 홈플러스 변호사라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다. 네네네네. 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송을 대하는 방식. 여론의 눈치부터 봐야 된다. 그게 1번이다. 이 사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특히 1600만 홈플러스 회원들이 그다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홈플러스의 어떤 관계자들이 그다지 소비자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 개당 얼마를 받아야 231억이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받았냐면요. 2,000원, 1,980원씩 받기도 하고 건당 또 1,694만 명의 회원 정보는 건당 2,800원씩에 판매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를 지나가다가 고객들한테 2,800원을 달라 그래서 받아온 거 아니야! 근데 2,800원 가지고 화를 내기도 어렵다. 어쨌든 저는 이게 내 정보가 얼마에 팔렸다, 뭐 1,000원에 팔렸다, 10,000원에 팔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업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를 겉으로는 뭐 고객이라고 하는데 나를 정말 호갱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개인정보 함부로 팔아먹어도 되는 수단 도구로만 보고 있는가. 이건 호구도 아니고 그냥 지갑을 가진 채로 죽은 워킹 데드를 보는 듯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은. 그렇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지. 물건을 팔지 않고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쇼킹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고객의 정보를 고의로 팔아먹었다가 여러 번 하신. 뭐 혐의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주 거의 사실에 가까운 혐의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정보를 털렸는지를 안 알려준다.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로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글을 썼던 이유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4대 혁신안이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타이틀로 이 문제로 그 고객들의 정보를 고의로 유출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네 어떤 물건을 훔쳐서 너무 미안하다. 네 일기장을 훔쳐서 미안하다. 네 이름을 훔쳐서 미안하다. 네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네가 어떤 덕후인지 내가 그거를 팔아먹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의 무엇을 훔쳐서 미안하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혁신안이잖아요. 근데 혁신안의 내용이 뭐냐면은 신선식품을 1년 내내 10%에서 20% 할인하겠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혁신이에요? 예.
개인정보. 시민단체가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개인정보. 내가 너의 정보를 훔쳤으니까 그 대신에 신선 상품을 10%에서 20% 정도 싸게 팔겠다. 그게 혁신안의 골자입니다. 이게 혁신안의 골자고요. 참고로 이런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 10% 20% 가격 깎는 건 자기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중 1년 내내. 이건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밤섬의 환경을 아름답게 되살리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싸게 파는 것 자체가 납품하는 업체들을 쥐어짜는 건데 자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까 밤섬을 저 동네 사는 애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더 깨끗하게 만들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여간에 그 나쁜 짓을 해서 미안하니까 더 나쁜 짓을 더 열심히 할게 이런 걸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가 있는데 A라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B를 열심히 하겠다. 다만 노예들을 부려서 나쁜 짓 B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게 이제 문해 능력이 없는 자, 그 학술용어로 까막눈들이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거나 홈플러스에 그것이 아니면 대체 무슨 의도인 거예요? 이게 정보 팔다 걸려가지고 신선식품을 그래서 4대 혁신안의 내용이 어쨌든 신선상품으로 눈길을 살짝 돌리면서 그래도 관련된 어떤 사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머지 3개의 내용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일까? 4대니까. 이제 재밌어서 궁금한데요? 신선 지킴이, 정보 지킴이가 아니라 신선 지킴이를 500명 증원하겠다. 뭔 소리야! 그리고 그 유럽식의 그 홀 마켓인가? 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유럽 같은 소리 안 해. 유럽은 주말에는 마트 안 열어. 어쨌든 고급 마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쇼킹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삼겹살, 우리나라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삼겹살 꺼내. 뭔 얘기를 하려고. 홈플러스는 이제 1등급 삼겹살만 취급하겠다. 화가 난 고객들을 웃기겠다고 생각했으면 완벽하게 성공인 건 알겠어요. 이거는 이게 연맥이는 거죠. 이거. 이게 웃음이 납니까 이게? 개인정보를 훔쳐갔다고. 왜 1등급 삼겹살을 팔아? 연합뉴스 TV 2015년 3월 10일. 네, 얼마 전에 개인정보 판매로 집단 소송을 당했던 홈플러스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인한 세간의 질타를 인식한 듯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500개 신선식품에 대해 항상 10에서 30% 싸게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선식품 매장에 전문 관리원 500명을 배치해 품질 관리도 꼼꼼히 신경 쓸 계획입니다. 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란 삼겹살이나 신선식품. 근데 살다 보면 애기를 돌보거나 이럴 때 실수할 때 있잖아요. 뭐 애기를 울린다거나. 그럴 때 애기한테 사과하는 대신 이렇게 막 방울 흔들고 막 갑자기 안 주던 맛있는 걸 주고 막 이러잖아요. 다른 개질하고 문맥과 무관한. 똑같은 거잖아, 이게. 뭐야? 아, 그러네. 이게 저는 핑계를 만든 사람들의 IQ가 프리윌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 국민을 저지능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진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그래서 이 소식이 되게 점잖으시다. 당혹스럽다 정도로 끝내시다니. 당혹스럽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안 놀라요? 근데 제가 아주 사소한 정정을 하는데 10% 20%가 아니라 10%에서 30%.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울을 더 세게 넣는다. 근데 아까 제 뭐 변호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이게 고도의 전략일 거라는 거죠. 고도요? 고도. 이게 대단히 무식해 보이고 사람을 깔보는 것 같고 고객이라고 불리우는 겉으로는 불리우는 호갱인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얕보는 짓 같지만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아니 내 차 뒷범퍼를 부셔놓고 앞유리 썬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속는다고 분석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주변의 시민단체의 어떤 이 안건을 굉장히 진지하게 붙잡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 네. 언론 모니터링은 그분들 당연히 하시는데 이 관련 4대 혁신안 기사가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아하. 일단은 사람들이 4대 혁신안이 굉장히 많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게 분노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반반. 평가를 하냐면은 이를테면 슬로우뉴스가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서 글을 2개를 냈어요. 하나는 모집을 한다. 이제 민사소송의 소송인을 모집한다. 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당신들의 정보를 고의로 훔쳤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홈플러스 회원이라면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뭐 진보넷도 좋고 경실련도 좋고 소송에 한번 참여를 해달라. 그 글이 슬로우뉴스가 아주 큰 언론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읽혔어요.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소셜에서 페북 좋아요라는 거 있잖아요. 네. 거의 뭐 한 1600개, 1700개 정도가 찍힐 정도로 사람들은 저는 분노했다고 느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뭐 1600개, 1700개 정도 찍혔으니까 그 읽힌 횟수는 훨씬 조회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뭐 1%, 2%라도 소송에 참여를 한다면은 꽤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로는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실련과 진보넷을 합쳐서 개인정보 털림 1,6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그 소송을 담당하는 신은민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그쵸? 진보네트워크 소속의 신은민 변호사님. 네네네. 예. 그리고 박지호 간사 또 담당하는 여러 활동가들의 말씀을 빌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홈플러스의 입장에서. 홈플러스 입장에서 1,600만의 정보가 털렸는데 그 중에 300명 뭐 다른 단체들도 뭐 100명 정도 있고 뭐 200명 정도 있겠지만 1,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준비 중이다. 1,600만 명 중에서 이제 1,000명도 안 되는 거죠. 무섭겠냐? 잘 막았네. 좀 가소롭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점이 가장 좀 뭐 속이 상한달까. 그 1,600만 명이 사는 집, 뭐 500만 호에서 700만 호 되는 집에 유리창에 비비탄을 쏘고 도망간 놈이 한 놈이야. 근데 그 중에 300명만 화를 낸다. 그러면은 이 양반은 재판을 앞두고 신나겠죠. 아싸.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뭐 다른 사건들 곧 있으면 또 세월호가 1주년이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사건의 묻히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판이라는 게 한 달, 2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좀 몸빵하면서 비싼 변호사들로 몸빵하면서 버티면서 그래봤자 뭐 벌금 뭐 실형 살 것 같지는 않고 이걸로 뭐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지금 시나리오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래서 좀 화날 때 우리나라가 욱 하는 거 잘하잖아요 또. 좀 더 욱하면 좋겠는데 왜 욱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병신처럼 당하고만 있나. 이 사건은 그런 비주얼은 아니니까. 저희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승질내는 아줌마는 당장 죽이고 싶어. 근데 이 사건은 티도 안 나고 2,800원이라고. 너무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터무니없는 대응이 가능한 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을 장악할 수 여론은 시끄럽지 않을 테고 우리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왜 그러는지는 이제 그 정황은 빼내고 그 홈플러스가 어떤 그 자기 혁신안을 내놨는지만 기사로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혁신안이 아닌 거죠, 근데. 삼겹살 1등급이 무슨 그게 아까도 벼죽고 싶었던 게 이런 실로 누군가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뭐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뉴스이긴 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실로 동쪽에서 불났는데 서쪽에서 개똥 치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평이나 기사들을 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까 U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계속 있었잖아요. 있어 왔고. 기사로서의 자극성이 부족.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명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고의라는 겁니다. 고의로 내 정보를 실수로 팔아먹은 게 실수로 누군가가 내 정보를 훔친 게 아니라
홈플러스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훔친 게 아니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수로 했으면 이게 지금 상황이면 범인이 잡힌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형을 살릴 사람이 뻔히 있죠. 그게 일부러 자기 착복하려고 해먹은 회사 직원이든 아니면 해킹을 한 놈이든. 근데 이거는 회사가 주인공인데. 그렇죠. 실형 안 받을 것 같다. 뭐 어떤 구형을 할지,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할지, 또 재판에서는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아직 모르죠. 이게 어찌 보면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고의성이 첨가된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고의성이 첨부된 게 아니라 사고로 위장하는 레이어가 하나 벗겨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독특한 또. 네, 이용이 원래 한 발 더 나가고요. 예, 책임질 수 없는 소리를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하죠. 네. 예.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의심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당하잖아요. 게다가 그러지 말라는 법 뭐 있어, 어디 있어. 게다가 구찌도 커. 네. 231억이야. 오래전부터 기억해볼까요? 옥션, 네이트. 그 회사들은 손익배분보다 많잖아요. 훨씬 많았죠. 네. 그리고 각종 은행, 금융정보가 빠져나가는데 그냥 대충 넘어갔죠. 이럴 때 이 물동류 추리를 더 해야죠. 돈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그렇죠. 네. 과연 그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그 푼돈으로 그 일을 했겠는가. 우리는 이때쯤에 그 의심, 홈플러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정황이 있었다면,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게 뭐 처음 걸렸다고, 억울하다! 이거 일 누가 했어? 이거 제대로 사고로 위장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모든 삼겹살을 1등급으로 바꾸라! 너무 신기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오고 있냐면, 홈플러스 측에서는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줬는지를 나는 알려줄 수가 없어. 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 무엇을 훔쳐갔는지 밝힐 수 없어. 그죠. 내 물건 훔쳐가긴 훔쳐갔는데 소매치기가 도둑놈이 네 어떤 물건 훔쳐갔는지는 네가 알아내. 나 모르겠어. 이런 거죠.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어. 근데 그게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면은 장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하는 도둑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장부에 이를테면 UPD 이용 기자, 뭐 이용의 뭐 손목시계, UPD의 모자를 훔쳤어. 내가 뭐월 뭐일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장부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피해자들이 달라고 했어요. 그 못 주겠다라는 거죠. 그 왜 못 주겠니? 생각해보면 의도하고 팔았으면 장부가 있겠죠. 당연히 있죠. 이거는 사업인데 사업에 장부 없는 그러겠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삭제했어 나. 없앴어. 불태워버렸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좀 쇼킹하잖아요. 거상 임상옥. 이거는 불살라버려. 이게 뭐야. 이거는 뻔뻔함의 수준이 거의 뭐 정말 안드로메다 수준인데. 그러네요. 이 보도는 거의 정말 취급한 곳이 없어요. 미디어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건 터졌을 때는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 그 뻘짓 콤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그냥 끝나버린 거다. 혁신안도 발표를 했다. 너무 좋은 건인데. 그 혁신안도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혁신안이 발표됐는지를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니네 이따위 혁신안이 어딨어? 라고 지적한 언론사가 거의 없어요. 슬로우뉴스 빼놓고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광고도 받을 수 있되 자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광고면, 경제면, 생활면에는 홈플러스가 이제부터 1등급 삼겹살만 취급한댄다. 신선식품은 이렇게 무슨 오렌지, 민노씨를 이렇게 갖다 근데 1면, 2면, 3면 사설에는 이 혁신안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라는 사설이라도 들어가든지 톱기사로 한 번쯤 다뤄줄 만도 한데 저는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것.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다루는 건지 아니면은 요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롯데그룹이 다른 기업들의 대기업들에 비해서 홍보실이 상당히 일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롯데그룹은 좀 반성해야 돼요. 반드시 막아야 할 사건들을 잘 못 막아요. 이게 롯데그룹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나오는 제이롯데월드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이 기획실이 뭘 빼먹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일부 중요한데 자기들이랑 안 친한 언론사가 있어서 거기에다 광고를 못 매겼어. 그래서
네. 처음에 그 며칠 전에 용인에 그 도로 공사하는데 롯데건설이 수주한 건데 이거 왕창 무너져가지고 인부분들 상해 입으신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상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롯데예요? 9명이 한꺼번에 땅을 꺼져버렸어요. 네네네. 지금 막 철골 다 휘어지고 엄청 못 봐줄 꼴입니다. 그렇죠. 도로 공사하는데 뭐 몇 달 더 걸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롯데가 먹인 곳과 먹이지 않은 회사가 너무 정확하게 갈려요. 그래요? 네. 어떤 그 대형 언론사들도 먹인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간 대형 언론들의 일부는 용인 도로공사 현장 사고, 일부는 용인 도로공사 현장 사고, 시공사는 롯데. 기사 내용에도 롯데 빠져 있어요. 롯데가 들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 보면서 야 진짜 니들은 삼성 발끝에도 못 그친다. 바르려면 싹 발라야지. 근데 보면서 지금 홈플러스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이런 건 뭐냐면 댐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지 않고 일부만 막으면 반대쪽이 더 심하게 터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롯데의 엉성한 이걸 보고 있다 말고,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민노 편집장님의 이 이야기를 듣다 말고, 홈플러스는 뭘 되게 잘한 건가?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의심도 살짝 드는 거예요. 네. 저 말도 안 되는 삼겹살 개소리를 치면서도 언론한테 욕을 거의 안 먹었어요. 돈이 거의 없는 슬로우 뉴스한테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은 팩트가 뭐냐, 언론사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전제에서 팩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도둑이 뭘 훔쳐갔는지가 장부에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삭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타당하냐, 상식으로 추리를 해보자는 상식으로. 네가 이 정보로 돈을 계속 벌었어. 4년 동안 200억 원이 넘게 돈을 벌었어요. 이걸 없앴으면 당연히 이게 위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근데 그냥 없앴어요. 가라거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없앤 사람을 그러면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론들은 침묵해야 할까요? 언론들은 그 자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자료가 어떻게 없는 것도 위법이라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먹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더 뜨겁게 하면 그림이 나올 텐데 미지근하니까 그림이 안 나와서 맞아요. 뭐 침묵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저는 있을 것 그 같다라는 질문을 거죠. 던지고 언론들은 예스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230억은 작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200억. 이 200억이란 돈은 200억이란 돈이 어떤 언론에게도 작고 여론에게도 작고 홈플러스한테만 큰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20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200억이 나왔잖아요. 뭐요? 어제도 200억이 나왔잖아요. 어디에 200억이 나왔어? 그 포스코. 지오 그러니까 블라텍. 그러니까 그 200억이라는 돈이 어떤 누군가 그런 재벌이나 어떤 그런 단위에서 큰 타격을 주는 돈은 아니지만 어떤 언론에 보도될 때 파급력은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액수가 아닐까요? 이용에 또 책임지지 않는. 아니, 저는 200억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막 던지기. 당연히 엄청 큰 돈이죠. 우리한테 돈도 아니에요. 저는 200만 원도 큰 돈인데. 아니, 어차피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돈도 아니야, 그거. 사실 뭐 이런 100억 단위 넘어가면 100조나 크게 우리한테는 차이가 없잖아요. 네. 차이가 없죠. 뭐라고 말해도 돼요, 어차피. 네. 천조든. 가늠이 안 되죠. 네. 저 이용과 제가 이런 쓸데없는 의심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사건의 지금 현재 오늘을 말씀드리면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내일자로 경실련과 진보넷에서 왜 니네는 그거 함부로 삭제했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그런 정보들을 함부로 삭제하지 않도록 해석할 만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작업을 내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가장 최신의 소식입니다, 이게. 네네. 근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좀 더 화를 내달라. 화낼 만한 일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화를 낼 그러니까 일이다.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는데 그 뺨 때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뺨을 때린 다음에 우리가 구멍가게 하는데 너 오면 물건 싸게 줄게. 신선식품을 지어놓게. 그리고 삼겹살은 우리 1등급만 하는 거 알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뺨을 맞은 입장에서는 빠따를 날리고 싶죠. 왜 근데 그러지 않을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착해서 그런가?
뭐 블랙 컨슈머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찔러갖고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진짜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는 안 쓴 어휘입니다. 네, 그 아프리칸 소비자. 네. 아 그런가요? 그냥 영어 표현으로 블랙 컨슈머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모두 아프리카계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흑인 소비자,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간에, 진상 고객들 가가지고 진상이 그냥 좀 진상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거 뭐 착한 것도 아니고 좀, 너무 바보 같으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죠. 지난주에 저한테 혼나신 우리, 나쁜 소비자분들. 가라. 그러니까 진상떨로 좀 OPS 좀 출격했으면 좋겠어요. 너로 정했다. 그죠. 여러분은 인터셉터. 네. 가서 타격을 주라. 그죠. 그래서 진보 네트워크의 신우민 변호사님이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말투. 그래요. 인 거예요. 난 그래서 활동가가 저렇게 자기 일에 목을 열심히 걸면은 생활이 무너지는데? 이런 상관없는, 신우민 변호사님 걱정이나 하다가, 민노 편집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두 분이 답답해 하셨는지 알겠네요. 231억은 커! 근데, 대중은 분노 안 해. 언론도 분노 안 하게 해주고, 기업도 분노 안 하게 해주고, 물론, 되게, 알고 보면, 해석해보면 되게 분노할 소리지만, 하여간 얼핏 들어보면 되게 분노 안 할 소리를 해주고, 해가지고, 조용조용히 범죄 사실을 넘기려고 한다. 저는 대중이 분노해야 하는지 해야 하지 않는지 이거는 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만은 경실련하고 진보 네트워크가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면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지는 저는 궁금하네요. 실제로 내 작물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날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특정한 규정을 보면 이를테면은 네가 내온 물건 훔쳤잖아. 네가 내 정보 훔쳤잖아. 이것도 재산적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훔쳤으니까 내 물건 누구한테 팔아먹었는지 알려줘. 라고 했는데 삭제해서 몰라. 라고 했을 때 그 행위를 처벌을 지금 아직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은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것은 검찰은 거기까지 아직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가만히 있으니까 시민단체에서 법률가들과 변호사들과 논의 끝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수사를 촉구하도록 의뢰를 하자. 네. 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을 저는 얼마만큼 평가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작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작을 리가요. 작지 않은 사건이고 1600만인데. 기분으로만 따져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심지어 그렇죠. 계획적인 범죄인데. 네. 기분이 나쁘잖아요. 미안한 행동을 했으면 고개를 90도 숙이고 내가 네 정보를 훔쳐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삼겹살 줄게 이거 좀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청취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계획적인 범죄를 하잡시고 범죄를 저질러서 231억을 벌 수 있겠습니까? 괘씸죄 같은 것은 대단히 나쁘지만 사회적으로 근데 괘씸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괘씸하죠. 예, 괘씸하죠. 괘씸죄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맥락은 잘못됐지만 최소한 화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는 말자. 그리고 검찰도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이 사안의 어떤 그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 이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두텁게 고민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수사 의뢰하기 전에 직접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의지 보이고 언론도 그림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기사를 처음에 빵 터뜨리고 침묵하지 말고 관심을 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좀 끈질기게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슬로우뉴스 편집장이지만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사건들이 많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속상하고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우습게 보니 넌? 이런 거지. 아니 친구끼리도 나를 우습게 보면 짜증이 나는데 왜 고객이라고 하면서 날 계속 우습게 보는 거니 넌?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굉장히 낙관을 했어요. 사건이 굉장히 악질적이고 기존의 정보 유출 사건에 비해서는 불법성이 강하고 악질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소송인단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명이잖아요. 3월 달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10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어요. 소박하게.
이 4월 15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보름간도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기 싫다는 굉장히 애청자가 많은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팟캐스트잖아요. 대표적인.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튼. 이 청취자들이. 어차피 잘릴 거니까 적극 공조해야지. 아이고, 아무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청취자들 중에서 홈플러스 회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많죠, 예.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청취자들이 굉장히 저는. 청취자도 행동 안 해요. 안 해요? 행동 안 하기를 조장하는 행동 안 하고도 오래 살려고 아로니아진 사먹고 이런 거 아니야. 네,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저는 느낀 게, 저번에 그 아이폰 5. 네. 그 RC의 효과를 굉장히 저는 톡톡히 봤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좋아요 누른 거 말고 뭐래요? 여러분이 뭘 하셨어요? 후원을 하셨어요, 직접. 진짜요? 예. 아이고. 저희에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오원국 씨는 굉장히 그 아실 이후로, 지상파에서도 못한 일을 그 아실이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지상파에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저희를 족밥 취급하시는군요, 지금. 아니, 그만큼 위상이 있고, 청취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이 알기 싫다를 보고, 듣고, 뭐 행동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때 고무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정의로운 민노 편집장님하고 생각의 괴를 달리하는 것이 이제 편집장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을 듣고 제가 떠오른 건 이거였어요. 아, 분명히 다른 회사도 아니고 반드시 콕 집어 홈플러스에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매우 뛰어난 인재가 한 명이 있어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냈던 아이디어 중에 가장 브릴리언트한 것이 털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자예요. 그렇다. 가능하다. 이 똑똑한 가능하다. 친구 하나가 가능하다. 앞으로의 변화를 다 이끌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미 지금 그 친구에 의해서 상당히 대세가 넘어간 가운데 바꿀 방법이 없나. 지금 거의 90% 저쪽으로 넘어간 가운데 바꿀 방법이 없나. 아쉬운 모기 소리를 내며 지금 논의하는 중인데 저는 지금 그 친구가 누군지 매우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전략가죠. 훌륭한 전략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전의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방법 없다. 방법 없어요. 독일은 왜 저렇게 똑똑한 나라가 되었는가? 패전했으니까 명명백백히 드러냈어야 됐으니까 미국이 자기들이 전범국이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너무 얘가 커졌나? 네,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여간에 홈플러스에 그 자식 한 자식 있다. 똑똑한 자식이다. 저는 그걸 감탄하고 있었네요. 저는 근데 그 똑똑한 사람, 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똑똑함을 왜 여러 사람의 어떤 상식이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1600만을 등쳐먹기가 쉽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그 술수나 그런 전략 전술, 뭐 그런 식의 어떤 임기응변에 그런 계속 1000만이든 1600만이든 아니면은 뭐 카드 3사 1억 건이 넘게 유출이 됐잖아요. 그때는 최소한 내가 뭐 털렸는지는 알려줬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훔쳐서 팔아먹었는데 작물이 뭔지 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칭찬한 그 똑똑한 자식은 JTBC 뉴스 같은 데 보면서 손석희 보도사장의 개인정보가 털린 모습을 딱 이렇게 비주얼로 멋있게 보여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저것만 안 까면 되겠다. 내가 해냈다. 어떻게 되겠다. 예.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네, 자꾸 그쪽 입장으로, 범죄자의 입장 쪽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지금 또 남은 내용이 있나요? 이게 홈플러스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놀랍게도 지금 옥션이나 네이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가 결국은 종편에게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백도어로 실현을 해내고야 말았던 KBS 수신료 인상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사는 국민들의 인생은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뺨 맞고 사는 인생이구나. 아, 그러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계속 화났네요. 네. 그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미는. 네. 거의 뭐, 예. 네. 다 맞으면 턱주가리를 내미는. 네. 그런 삶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좀 효과적일지도 모르겠다.
KBS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는 안 내고 있습니다. 저항하셨던 많은 현명한 잉여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잉여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수신료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항의 전화를 강하게 했더니 안 내도 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4,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어차피 저희 집엔 TV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TV 없다고 그래서 수신료 내지 말라고. 진짜? TV 없는데도 계속 수신료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나는 TV 없다. 진짜 그 궁금하면은 내 옥탑방으로 와라. 나 TV 없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럼 수신료 지워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래도 싸움이 중요한데 지금 벌어진 문제를 미래에 이제 앞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도 중요한데 요런 당부가 필요하지 않나. 살림을 잘할 거면 돈 계산을 요즘은 보통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저는 사야 할 물건이 뭐가 코스트코에 있다. 그럼 그냥 친구한테 현금 던지고 부탁해요. 근처에 살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트코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삼성카드에 가입하는 것보단 돈을 아낄 테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용이나 저나 이제 잘 알죠.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가면 안 살 걸 2배 사요. 결국 난 돈을 10만 원 더 쓰고 20만 원 더 쓰고 온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명절날 전이 아니면 전 절대 안 가거든요. 이제 신선식품 대충 여기 파악하고 심지어 우리 동네 마트가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만 사도 돼요. 거기서 심지어 그 신선식품은 시장보다 비싸죠. 아마 임원진들은 그런 자위 행위를 했을지도 자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마트란 필요 없는 곳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뿌리고 가는 곳이다. 정보쯤이야. 뭐 그러게요. 네. 범죄자의 좀도둑의 심리를 한 시간 동안 파헤쳤습니다. 예.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본인도 홈플러스 회원인데 빡쳐서 안 되겠다. 그러게요. 지금 나는 카드가 정지됐으며 주머니에는 2,800원이 좀 모자란 돈이 있다. 너희들이 안 뺏어갔으면 나는 100원 정도 부자였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소송단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보넷과 경실련에서 민사소송. 진보네트워크, 진보.net. 진보네트워크 센터인데, 플레임은. 경실련 소비자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센터에서 소송인을 모집 중입니다. 4월 15일까지 연기해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홈플러스 회원이어야 돼요, 자격은. 홈플러스 회원이 이거 소송 내려고 지금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미 가입되어 계신 분. 홈플러스의 끈앞풀이지 소송단이. 나도 홈플러스 가입돼 있나? 왜 궁금해? 네? 왜 궁금해? 저는 홈플러스 아니거든요, 진짜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데 죽어도 가입 안 해. 제 회원이었으면 저는 진짜 소송인단 중에 한 명으로 이름 올렸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고. 4월 15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제발 가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너네 때문에 이상한 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가지 마십시오. 이런 소송 정보까지 알려드렸고요. 좀도둑을 혼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 정도 알려드리면서 낙심한 나머지 코디를 바꾸지 않으실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학동의 오렌지죠. 황학동이 진짜 쇼핑이 재밌어요. 동묘 앞에 오렌지죠. XSFM입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 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야, 너 혼자 다 먹냐? 말을 귀등으로 듣네. 나 이런. 좀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츠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금주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시간인데요. 오늘은 메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 저희 서버가 갑자기 중국의 청취자분들이 막 10,000명, 20,000명 이러던 것이 네. 1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분들 숙청되셨나? 했더니 숙청. 온라인에서 숙청되셨죠? 아, 네네네. 예. 대한민국은 레드튜브만 못 보는데 중국은 사운드 클라우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발 공개하지 마라. 네. 서로 쪽지를 알아내라. 네네. 이렇게 말려드렸잖아요. 땡땡현님께서 여긴 중국 상해입니다. 어쩌면 좋죠? 유형이 그 알실에서 말하지 않은 그 경로가 막힌 듯 싶습니다. 뭔지 알아. 어떻게 이거 좋게 된 겁니까? 해결 방법도 모르고 답답합니다요. 네. 가장 힘들 때 나오는 채죠. 다요채. 예, 합니다요. 전남 어르신들이. 예. 예. 저는 여기서 나름 별별 지랄들을 할 테니 XSFM도 동참해 주시길이라고 메일을 보내셨다가. 왜 지랄을 해야 돼, 우리가? 본인이. 본인.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랄을 할 테니 동참해달라는 건 같이 지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평상시에 다른 지랄, 지난주 들어보시면 제가 개지랄 하셔? 예. 제가 부안해동하며 지랄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며칠 뒤에 땡땡현 씨에게 메일이 또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뚫었어요. 걱정 마요. 감사. 참. 네, 이분이 혼자 별별 지랄을 하셨다. 네. 저희 메일에다가 대고. 스스로 부안해동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국 청취자분들은 답답할 만하죠.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땡땡현 씨에게 알려드리겠는데요. 광저우, 푸저우, 상하이, 베이징입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곳이. 그냥 중국의 대도시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소도시, 중소도시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잡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 몇백 명 이상, 몇천 명 이상 있는 분들, 청취자가 있는 동네,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든 소문 좀 내봅시다. 이게 한국말로 소문 내는데 공안에 잡아가겠습니까? 공안이 조선족. 잡혀가면 저희들은 치외법권. 저희가 말한 거 아님. 네네.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예. 중국의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폴로늄 아로니아진을 받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조심조심. 저희 XSFM의 콘텐츠를 사운드 클라우드 없이도 파악하는 법을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가 문제인가? 아니야. 그 공산당이 하지 마라 그러면 다 문제요. 왜 그래? 공산당이야? 유튜브는, 페이스북은, 트위터는 대중국 서비스에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입조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뭐가? 중국에서 안 받아주는 걸 어떻게든 중국에 들고 가려고 입조하려고 이렇게 소국의 이런 남자들이 우리 조공무역하려고. 네. 아닙니다. 네, 우리는 중국에서 비단을 얻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 마포에 물산은 없는 것이 없어. 그냥 중국의 청취자분들이 계시다길래. 중국과의 통상으로 유무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예. 최대한 호의적으로 하려 했더니 이 공산당 놈들 절멸.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전체주의란 언제나 안 좋습니다. 한번 맛을 보게 되면요, 기업을 해서 잘된 사람이든 학교를 해서 잘된 사람이든 다들 자기 아래의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란 놈은 약을 쥐어보내면 이런. 예. 뭐야 이게? 운수 좋은 나라에. 병이란 놈은 약을 쥐어보내면. 좀 다시 돌아온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서도 무리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XSFM 5년 내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유현수의 세계 프로듀서 이용상 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